안녕하세요. 퀵북스를 강의하고 있는 케빈 최입니다. 오늘은 클래스 1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qbointuit.com에 접속을 하셔서 퀵북스 온라인 프로그램을 오픈하게 되면 이와 같은 왼쪽에 있는 까만색 메뉴와 옆에 보이는 하얀 모니터 작업창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까만 메뉴는 왼쪽 위에 있는 세 선짜리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없어지게 되고 다시 클릭하게 되면 생겨납니다. 그것은 순전히 모니터를 더 크게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두 가지 버전의 이 왼쪽 메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작업은 거의 똑같은데 단지 이 메뉴의 이름과 위치가 다를 뿐입니다. 그때마다 이 버전이 아닌 분들을 위해서 다른 메뉴는 어떻게 접속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맨 처음 퀵북스 온라인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퀵북 우리 회사의 여러 가지 기능을 셋업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톱니바퀴 그림, 저 톱니바퀴 그림을 여러분들이 세팅 기어라고 부르는데 혹은 설정 기어 해서 거기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이 톱니바퀴를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은 메뉴 창이 열리는데 그 중에서 Your Company 칸에 처음에 있는 Account and Settings를 같이 클릭하시겠습니다. Account and Settings를 클릭하시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 우리 컴퍼니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세팅하는 메뉴가 열립니다. 이곳에서 보시면 맨 처음 컴퍼니라는 메뉴 밑에는 컴퍼니 이름이나 리걸 네임 혹은 등록번호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고 현재 컴퍼니 타입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이메일에서 주소 등등을 여기서 전부 다 옆에 보이시는 이 연필 그림을 눌러서 다 고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메뉴에서는 빌링 앤 서브스크립션에 가서 보시면 지금 현재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버전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업그레이드해서 유료 플랜, 지금 현재 저는 무료 플러스 플랜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접속을 하여서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해서 유료로 바꾸는 것이 있고 또 월급 계산하는 페이롤 등을 다시 또 사용하시고 싶으시다면 이곳에서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 여기에서는 지금 특별한 것은 우리는 없고 세일즈를 먼저 가서 보시면 세일즈에서 처음에 세일즈 폼이나 이런 것이 나오고 난 다음에 여기 Product and Services에 가서 보시면 Product and Service 컬럼하고 세일즈 폼을 당연히 아이템들은 보여주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바코드, SKU 컬럼도 나타나게 해주려면 인보이스에 한 칸을 더 늘려줍니다. 그럴 때에는 여기 off를 on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당연히 연필을 클릭하셔서 여기를 고치셔도 되고 직접 클릭하셔서 고치셔도 됩니다. 이렇게 SKU 컬럼, 바코드 컬럼이 off가 되어 있으니까 오른쪽을 클릭하여서 초록색으로 on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있는 Turn on Price Rules, 퀵북스에서는 여러 가지 가격표를 Price Rules, 즉 Price 리스트들을 Price Rule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우리가 도매, 소매를 같이 한다면 도매 가격표, 소매 가격표 혹은 크리스마스 세일 가격표 혹은
직원용 가격표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면 역시 프라이스 룰즈도 언어로 만드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클릭을 하셔서 언어로 만드시고 트랙 퀀티티 앤 프라이스 레이트는 가격, 그 다음에 트랙 인벤토리 퀀티티, 이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스탁 관리를 하려면 해서 이거 두 개도 전부 다 꼭 언어로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상품 재고 관리가 전혀 필요 없는 업종이라면 인벤토리 퀀티티는 오프로 만드셔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수업을 위해서 전부 다 언어로 하여놓고 턴온 트래킹을 하게 되면 다른 여러 가지 세팅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컨티뉴 누르셔서 여기에서 언어로 만들어 놓으시고 세이브를 클릭하여 이 프로덕트 앤 서비스에서 지금 우리가 막 바꾼 것을 세이브합니다. 그 다음에 sales 다음에 expenses가 나옵니다. 그래서 expenses를 클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bills and expenses 칸에 expense를 쇼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잘 모르시면 언어로 하여 놓으셔도 되지만 지금 현재 기본 공부하는 데는 이거는 다른 것은 건드릴 것이 없고 대신에 purchase order, 주문서 PO라고 부르는 이 purchase order는 꼭 on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여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게 on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밑쪽으로 다시 가셔서 Advanced를 클릭합니다. Advanced를 클릭하게 되면 거기에 Accounting, Company Type, Chart of Account 이런 것이 나온 다음에 Categories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카테고리에서 Track Classes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여러분 회사가 지점이라든지 혹은 디파트먼트별로 따로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한다든지 P&L, 즉 P&L을 작성해야 된다면 지점별 회계를 하셔야만 된다면 트랙 클래시스가 꼭 on이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역시 트랙 클래시스를 on을 하여 놓으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무엇인지 모르실 때에는 여기에 있는 물음표, 여기에도 보면 물음표가 있는 걸 이렇게 누르면 여기에서 가르쳐 주게 됩니다. 가게가 여기에서 본다면은 다른 위치에 다른 국가에 있다면은 역시 트랙 로케이션도 on으로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여기에서 로케이션 레벨이라는 것에 로케이션에는 이렇게 비즈니스 혹은 디파트먼트별로 혹은 디비전별로 혹은 진짜 위치가 달라서 로케이션별로 프로퍼티별로 스토어별로 테러리터리별로 이렇게 이걸 고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은 로케이션은 레이블은 로케이션으로 해 놓으시면 되겠고 같은 회사 안에서 디파트먼트별로 나누신다면 여기를 디파트먼트로 고르셔도 되겠습니다. 하셔서 이걸 고치신 다음에는 세이브인데 세이브 하시는데 트랙 로케이션은 인보이스라든지 수표하는 작업창에 자리를 두 줄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은 공부하는데 전체 화면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건 오프로 하여 놓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이브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오토메이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pre-fill form with previous entered content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인보이스라든지 퍼체이스 오더라든지 수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업을 새로 하려고 오픈을 하여서 똑같은 회사에 해당되는 그 이름을 선택을 하면 지난번에 마지막에
구입을 하였다든지 수표 지불을 하였다든지 그런 내용과 금액이 똑같이 자동으로 채워주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새로 작업을 하시는 지금 처음 배우시는 분한테는 혼동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꼭 off로 하여 주시면 편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automatically apply credits. 크레딧이 있으면 자동으로 페이먼트에 apply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일단은 다 수동으로 하도록 off로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apply bill automatically 작동하라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전부 다 off를 하여 놓으시고 나중에 퀵북스에 적용이 잘 되시고 난 다음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때 하나씩 on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친 것들을 save 마찬가지로 하시고 여기 있는 currency는 만약에 외국과 관리를 할 때 멀티 currency를 사용하신다면 이걸 on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한 것을 이렇게 on, off 세팅을 다 끝내놓고 지금 저하고 한 것은 공부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세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마지막에 done, 밑에 있는 done을 클릭을 하시면 다시 여기 작업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의 기능 세팅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bookkeeping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bookkeeping이라는 왼쪽 메뉴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Chart of Account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메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저 밑쪽에 이만큼의 여기에 Accounting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Accounting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역시 거기에서 Chart of Account라는 썸 메뉴가 있어서 그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Chart of Account 클릭 하시게 되면 맨 처음에 한 번만 See your chart of accounts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그냥 클릭해 놓으시면 다음부터는 항상 여기에 있는 이 chart of account가 자동으로 열리게 됩니다. account라고 부르는 것은 회계상에서 모든 돈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전기세를 낸다면 전기세, 월급을 준다면 payroll expense, 그 다음에 투자금이 있다면 investment 혹은 equity, 부동산을 샀다면은 AB, building, 또 은행에다가 빚을 졌다면은 loan, loan 넘버 111,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식으로 그렇게 모든 돈과 관계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든 우리가 빚지고 있는 부채이든 우리가 가지고 이미 투자받아서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든 모든 것 하나하나에 상세하게 이름을 붙여주는데 그것을 어카운트라고 부르고 그것을 모아놓은 것들을 차트 오브 어카운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서 보면은 퀵북스 회사에서 퀵북스 프로그램에서 이미 일반적으로 스탠다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카운트들은 미리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한테 타이핑을 세이브해 주는 것 이외에는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해서 여기에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어셋인데, 어카운트인데 그 어카운트들은 여기에 있는 이 네임을 한번 클릭하게 되면 ABC 순을 알파벳을 ABC 순으로 할 것이냐 혹은 또 거꾸로 하면 반대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주로 우리가 ABC 순으로 해놓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타입별로 모든 어카운트에는 하나의 타입이라는 것이 어사인이 됩니다. 그래서 타입이 정해지는데 그 타입들은 크게 나눈다면 가지고 있는 재산, assets, 부채들, liabilities, 그다음에 투자금, equity, 그다음에 모든 수입, income, 그다음에 모든 경비, expenses, 이와 같은 5가지의 커다란 테두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퀵북스에서는 그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지금 여기 보시듯이 expense 이러고 나오죠. advertising, 광고비는 타입은 경비다. 이런 뜻을 얘기해 줍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타입을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sort를 순서를 정해주는데 이렇게 타입별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알파벳 순을 거꾸로 해주고 앞으로 해주고 하는 식으로 해서 타입별로만 나눠주게 됩니다. 디테일즈 타입이라는 것은 그 타입 안에서도 세분화돼서 여기에는 유틸리티라고도 할 수도 있겠고 필요하다면 일렉트릭, 전기 혹은 가스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전부 다 따로따로 하나씩 더 세분화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어카운트는 퀵북스 회사는 우리가 사용하는 은행 구자라든지 은행 계좌나 혹은 우리 회사의 투자자 이름이라든지 투자금 어카운트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하나 타이핑을 해서 더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그와 같은 리스트들을 엑셀에 준비를 해 놓는다면 불과 몇 분에 몇백 개, 몇천 개의 리스트도 한꺼번에 퀵북스로 임포트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쪽 맨 오른쪽 위에 가시면 New라는 이렇게 초록색 버튼이 있는데 New라는 글자가 있고 그 옆에 삼각형 거꾸로 되어 있는 다운 스크롤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 두 개가 작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New라는 글씨 위에서 클릭을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어카운트, 아까 말씀드렸던 회계상의 계정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어카운트를 처음에 우선 타입을 고르라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 계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으니까 이 은행 계좌이기 때문에 어카운트 타입은 뱅크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의 타입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항상 꼭 맞는 타입을 고르셔야만 됩니다. 해서 퀵북스에서 뱅크라는 어카운트 타입을 고르시고 그 중에서도 디테일 타입 세분화시킨 것은 우리는 체킹 어카운트입니다. 보이시듯이 머니마켓 뭐 이런 식으로 세이빙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은 우리는 체킹 어카운트 해서 여기에다가는 우리 은행 구자 마지막 세 넘버를 적고 그 다음에 CHK 체킹이라는 넘버 약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임은 가능하면 짧게 적으셔야 되는 것이 나중에 리포트나 우리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 작업창을 오픈했을 때 거기에 네임이 나타나는 칸이 그렇게 많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너무 길게 해 놓으시면 특히 앞부분만 보더라도 이것의 네임이고 이게 어떤 어카운트인지 꼭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름을 정하셔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립션은 메모처럼 이게 111 구자인데 예를 들어서 ABC 뱅크의 체킹 어카운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브랜치는 뭐 LA 브랜치라든지 혹은 브랜치의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쭉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서브 어카운트와 여기에 트래킹 유어 파이낸스 여기는 건드리지 마시고 나중에 이렇게 일부러 여기서 꼭 자동으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Save and Close라고 보이는데 Save and Close 옆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Save and New가 생깁니다. Save and New를 클릭을 하시면 아까 작업한 것에서 베이직 이름이 다시 그대로 나타나와서 이번에는 다른 뱅크 구자에 대해서 작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똑같이 뱅크, 체킹, 그 대신에 요번에는 이름은 999 다른 은행 구자가 됩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ABC뱅크고 한다면 여기다 쭉 같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부하는 동안에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디스크립션 같은 것은 전부 다 그냥 비워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장부를 하실 때에는 여기 디스크립션 같은데 제대로 다 잘 적어 넣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번에는 또다시 Save and New를 해서 하나를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문을 열고 은행 구자를 오픈한 다음에 처음으로 하는 작업이 투자금을 받아서 그것을 은행에 디파짓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작업을 Save and New를 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투자자 이름은 존 윌리엄입니다. 그래서 존 윌리엄스가 우리한테 투자를 했을 때 존 윌리엄스 투자금이라는 어카운트를 만들어 놔야만 나중에 그것을 채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투자금은 어카운트 타입은 equity입니다. 모든 투자금, 그것은 equity이기 때문에 큰 타입으로는 equity를 고르시고 그 다음에 디테일 타입에 가서는 여기에 가시면은 만약에 우리가 개인 회사라면 오너 equity가 되겠고 뭐 주식 회사라면 paid capital 혹은 뭐 shareholder 이런 식으로 여기 이름이 바뀌게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파트너십으로 해놨기 때문에 파트너들이 투자할 때마다는 contributions 파트너들이 배당금을 가져가거나 자기의 투자금을 회수한다면 distributions 그 결과가 파트너즈 equity가 되겠죠. 회사가 커진다면 이 세 개를 따로따로 사용하셔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마지막 결과가 되겠지만은 지금은 그냥 파트너스 에퀴티 하나로 다 같이 해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시면 플러스가 될 것이고 이걸 배당금이나 투자금을 회수한다면 마이너스가 되어서 파트너스 에퀴티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파트너가 한 명 이상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파트너즈 에퀴티 대신에 우리는 equity 하고 여기다가 존 윌리엄스 회계에 있어서 last name과 first name 구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꼭 last name은 대문자로 쓰는 거를 권합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만들어 놓고 save and close로 더 이상 어카운트를 만들지 않는다면 이렇게 저처럼 save and close를 선택하셔서 close 하게 되시면 아까 우리가 작업했던 자리로 다시 오게 됩니다. 엑서사이즈 1 문제는 존 윌리엄으로부터 투자금 300만 불을 수표 2098로 받아서 우리 은행 111 구자에 입금합니다. 그 작업을 할 때는 대부분의 작업은 이렇게 여기에 세분화된 메뉴가 떠 있다면 조그만 플러스자가 하얗게 보이고 만약에 여기에 이 세분화된 것이 없다면 즉 여기에 가서 클릭을 한번 해서 대시보드가 이렇게 나온다든지 혹은 여기에서 마우스를 왼쪽으로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 본 메뉴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 뉴가 있습니다. 당연히 아까 여기에서 이렇게 있을 때 조그만 요 하얀 것을 눌러도 마찬가지 작업이고 마찬가지 작업으로 이와 같은 메뉴 창이 열리게 됩니다. 혹은 마우스를 이쪽으로 가져가서 전체적으로 플러스 뉴라는 메뉴가 열렸을 때 여기를 클릭하여도 열리는 메뉴는 똑같습니다. 거기에는 네 가지의 구분이 되어 있는데 customers, vendors, employees, other 이와 같은 네 가지의 컬럼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는 뱅크 디파짓이라는 메뉴는 other라는 컬럼 밑에 뱅크 디파짓이라는 서브 메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클릭하여서 우리가 작업창을 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보이스는 커스터머즈라는 칸에 해당이 되고 익스펜스나 수표 발행이나 빌은 벤더스에 엠플로이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셔서 자, 뱅크 디파짓 이 메뉴를 클릭하세요. 뱅크 디파짓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맨 처음 시작하는 것이 이렇게 CHK 우리가 만들었던 111 구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우연의 일치고 여기에 우리가 은행 구자들이 한 개 이상이 더 있다면은 이곳에서 쭉 나타나서 지금 우리가 999 구자의 디파짓을 할 것이라면 여기를 고르셔야 되고 111 구자의 디파짓을 하실 것이라면 여기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트는 편의를 위해서 exercise 1의 1번 문제는 1월 1일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여기에 보면은 맨 처음에 add funds to this deposit이 있는데 가끔 이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는 삼각형 메뉴를 클릭하시면 병풍처럼 여기가 접혀버리고 보이지 않습니다. 퀵북스에서는 인보이스라든지 이런 디파짓, 수표 발행 이런 데 가셔서 이렇게 삼각형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 뭐가 없다고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이 삼각형을 클릭하시게 되면 가려져 있던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칸에서 received from 당연히 수표를 누구한테서 받았느냐를 물어보는 거겠죠. 그래서 received from의 첫 번째 칸에 여기에 가서 마우스를 한번 클릭해야만 작업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작업을 클릭 마우스를 하면 그때 이와 같이 1번 라인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received from에 여기에서 있는 버튼 메뉴를 다시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기에 지금은 우리 회사에 등록된 name, 이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고객이든 공급체든 투자자든 거기에 때문에 처음이기 때문에 비어있고 add new를 클릭하십니다. add new를 클릭하면 처음으로 여기다가 add new name이 add가 됩니다. 해서 여기에다가 name을 적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John Williams라고 적어주시고 여기 밑에 나오는 타입은 아주 신경을 많이 쓰셔야만 됩니다. 이 타입은 고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투자자 타입에는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퀵북 온라인에서는 커스터머, 벤더, 엠플로이즈 이 세 가지의 엠플로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 데스크탑 버전에서는 여기에 other라는 하나의 타입이 더 더해집니다. 그래서 데스크탑에서는 other라는 것으로 타입이 구분이 되어야 될 투자자들이 퀵북스 온라인에서는 벤더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왜 투자자를 공급업체로 타입을 등록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의문이 있을 수 있지만 퀵북스에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정해졌기 때문에 투자자의 이름은 벤더를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밑에 디테일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테일즈를 클릭을 하시고 나면 여기에 그분의 투자자든지 했던 이 네임에 관한 모든 데이터들을 인포메이션을 정확하게 다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시간상 공부 시간에는 채우지 않겠고 여러분들은 나중에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세이브 하게 되면 여기 수표를 존 윌리엄스한테서 받았다고 선택이 되었습니다. 어카운트는 존 윌리엄한테서 받은 투자금이라는 어카운트. 이건 아까 우리가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셔서 만약에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퀵북스에서 만들어 주었거나 우리가 만들었던 모든 어카운트가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즉 차트 오브 어카운트가 다 보인다는 뜻이에요. 여기 가서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던 은행 구자 2개, 에퀴티, 존 윌리엄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AQT 존 윌리엄스를 선택하시면 여기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작업을 하시게 되면 점점 더 어카운트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찾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퀵북스에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윌리엄스의 W자만 기억하시거나 AQT의 EQ를 기억하시거나 존의 JO를 기억하거나 아무거나 지금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는 이름, 예를 들어서 W자를 쓰게 되면 여기에 W가 포함된 어카운트들 AQT 존 윌리엄스, 오너에도 역시 W가 들어가 있죠. 오피스 소프트웨어에도 W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 글자가 W자가 들어가 있는 것만 다 찾아주니까 여기가 아주 짧게 됩니다. 당연히 여기 W에다가 I자를 하나 더 쓴다면 WI가 포함되는 것은 AQT 존 윌리엄스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금방 찾아지게 되겠죠. 여기 나오는 디스크립션은 메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페이먼트 메소드는 여기에 클릭을 하시고 수표, 만약에 와이어로 받으셨다 그럴 때는 add new를 하셔서 아무 때나 추가하시면 됩니다. 수표를 받았고 리퍼런스 넘버는 수표 넘버 2098, 어마운트는 300만 불을 받았는데 여기에서는 퀵북스에서는 절대 코마를 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하고 000 다음에 코마들을 찍지 말고 또 000 이렇게 6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센트가 없다면 소수점을 찍거나 센트를 적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즉 .00을 더 하실 필요도 없고 이렇게 300만으로 숫자를 그냥 코마를 절대 찍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대로 그 다음에 있는 클래스를 정하기 위해서 가게 되면 이렇게 퀵북스가 알아서 코마를 다 찍어주고 센트 소수점 미만을 적어주게 됩니다. 클래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점이나 이런 것인데 지금 이 경우에는 존 윌리엄스는 우리 회사 자체에다 투자하는 것이지 그 어느 하나의 브랜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클래스를 어사인하지 않고 비워놓습니다. 나중에 클래스를 채워나가는 걸 보시면서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뱅크 디파짓 1월 1일 날 수표를 받아서 투자금을 하였다. 300만 불, 이 작업이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뱅크 디파짓 작업이 더 할 것이 있다면 여기에서 Save and New를 클릭하셔야 될 것이고 우리는 더 이상 디파짓 할 게 없으니까 클릭하고 Save and Close를 하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엑서사이즈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에디슨사에다가 LA 지점 엘렉트릭 빌 275불 35전을 수표 1001번으로 발행을 해서 지불합니다. 이때도 역시 모든 대부분의 반복되는 작업들은 여기 플러스자를 눌러서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플러스를 클릭하셨더니 여기 Vendors에 가서 수표 발행하는 책이라는 메뉴가 있어서 여기를 클릭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수표 발행하는데 어느 뱅크에서 발행할 것이냐 꼭 이것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111 구자에 조금 아까 우리가 300만 불 디파짓을 했기 때문에 여기 밸런스가 나와 있고 페이에는 당연히 에디슨사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클릭을 해보면 아까 우리가 등록했던 네임 존 윌리엄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또다시 add new를 하셔서 여기에다가 전규회사 에디슨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규회사는 우리에게 공급을 하는 즉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한테서 돈을 받아가는 회사들은 전부 다 타입이 벤더입니다. 그래서 벤더를 보시고 그냥 주소 같은 거 자세한 상세한 인포메이션은 적지 않고 세이브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세이브를 하시고 날짜는 1월 2일
디테일에서 주소를 넣었다면 여기에 그 주소가 자동으로 다 찍히게 됩니다. 수표 넘버가 여기에는 1번이라고 나와줬지만 우리 회사가 지금까지 마지막에 쓴 것이 수표 번호 1000번을 써서 이번에는 1001번이다 그러면 클릭하시고 여기에 1001번으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고쳐주시고 밑쪽으로 내려가셔서 다시 또 카테고리 디테일 칸에 가서 카테고리라는 여기 칸에 가서 클릭을 하시면 이제 수표 번호가 이렇게 1001번으로 고쳐져 있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에디슨사에 무엇을 지불을 했느냐? 유틸리티로 지불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퀵북스가 만들어준 스탠다드 어카운트에는 일렉트릭이라든지 워터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것이 따로 분류를 안 해주고 그냥 전부 유틸리티로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가셔서 U자만 쓰신다면 utilities, undeposited funds 이런 식으로 U자가 들어간 것이 다 나오겠죠.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U자가 들어간 것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많이 있죠. 그래서 U자 다음에 우리가 UT를 누른다면 utility 하나밖에 안 남아서 금방 찾아서 utility 하시고 어마운트에는 275불 35전 이렇게 센트가 있다면 소수점을 찍어주시고 3, 5까지 해주셔야 되고 이번에는 이 전기세는 LA 지점을 위해서 지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를 정해줘야 되는데 아직 안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Add New를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LA 이렇게 하시고 Save 하시면 이 수표는 LA 지점의 유틸리티를 에디슨사에다가 수표번호 1001번으로 지불했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가 장부 정리가 된 것입니다. 또다시 수표를 발행을 할 일이 있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Save and New를 고르시고 다시 여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맨 밑에 버튼 클릭하셔서 이번에는 Save and New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수표가 1002번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에 지불하는 것은 LA 지점의 렌트를 지불하겠습니다. LA 지점에 렌트를 지불해야 된다면 랜로드나 매니지먼트 컴퍼니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페이에서도 또다시 Add New를 클릭하시고 여기에 LA Management라는 이름을 LA Management라는 이름을 새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Save를 하시고 이번에는 여기 카테고리라는 것은 그 중에서 어카운트를 고르라는 것입니다. 수표에서 얘기하는 카테고리예요. 퀵북스에서는 카테고리라는 단어가 서로 다른 뜻으로 여러 분야에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수표 발행에서 카테고리는 내가 수표를 발행하는 이유, 즉 어카운트 네임을 적으라는 뜻입니다. 요 밑에 보시면 아이템 디테일즈라는 게 있는데 여기가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을 클릭하시면 이번에는 여기에는 이것과 이름이 다릅니다. 여기에는 상품을 적는 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다시 이렇게 해서 가려 놓으시고 카테고리에서도 역시 클릭을 하시고 이번에는 렌트를 내기 때문에 가서 RE를 한번 써보면 여기에 rent and lease 있고 뭐 retained earning, repairs 이런 식으로 RE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는 것은 렌트이기 때문에 rent and lease를 넣으시고 amount는 3,500 역시 커마는 찍으시면 안 되고 이거는 LA 지점을 위해서 지불했기 때문에 클래스를 LA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우리가 뉴욕 지점이 있어서 이번 클래스에서는 버지니아 학생분들이 계시니까 버지니아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지니아 브랜치도 렌트를 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Save and New를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Save and New를 클릭을 하시고
페이에서도 또다시 add new 하셔서 이번에는 버지니아 매니지먼트 버지니아 매니지먼트라는 네임을 회사를 등록하시고 역시 항상 타입은 벤더 신경 쓰시고 보신 다음에 세이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이브 하시고 날짜는 1월 4일입니다. 아까 LA 렌트는 1월 3일 날 지불했는데 제가 1월 2일로 잘못 기입이 되었습니다. 그거 고치는 것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1월 4일로 날짜를 고쳐놓고 여기 똑같이 렌트 앤 리즈를 클릭하시고 요번에 금액은 13,500원 클래스는 버지니아 클래스를 해야 되니까 add new 하시고 여기다가 VA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ave. 이렇게 됐을 때 save and new를 클릭을 하시면 또다시 그 다음번 수표 1004번이 쓰는데 우리가 아까 날짜를 하나 잘못 적은 게 있죠. LA 매니지먼트에. 그와 같이 뭘 잘못했을 때 간단한 걸 고치는 방법은 여기 제목, 내가 하고 있는 제목이 지금 수표 발행이니까 수표 발행한 것에 여기 보면 거꾸로 돌아가는 시계가 나옵니다. 거꾸로 돌아가는 시계를 클릭을 해보면 우리가 발행했던 수표들이 여기에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많다면 여기 View More를 누르시면 쫙 나오게 됩니다. 제가 실수했던 것은 여기 1월 3일인데 1월 2일로 장부 정리를 실수했어요. 그렇다면 이 중에서 아무 게 제가 마우스를 가져가면 초록색으로 색깔이 변하는데 이 중에서 어디를 클릭하셔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릭하면 바로 우리가 작업을 했던 1002번 수표 작업창을 그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날짜가 틀렸어요. 그러면 날짜를 1월 3일로 고쳐주고 여기서 Save and New 저희가 수표 발행을 하나 더 해야 되기 때문에 Save and New를 클릭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잘못된 것들 뭐든지 여기서 금액이 잘못되었던 클래스를 잘못하였던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ave and New를 클릭을 하면 이번에 발행할 수표 제자리 숫자인 1004번 수표로 다시 또 갔습니다. 이번에는 오피스 디팟에 가서 오피스 서플라이를 구입해 보겠습니다. 페이에 가서 역시 Add New를 클릭하시고 여기에 오피스 디팟이라고 등록하시고 벤더 세이브 날짜는 1월 5일이 되겠습니다. 엑서사이즈 1의 5번째 문제라는 뜻입니다. 수표 번호는 자동으로 가니까 건드리실 필요 없고 카테고리에서는 이번에 클릭을 해서 여기도 오피스 서플라이니까 우리가 OFF라고만 쓴다면 오피스 서플라이가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주문을 하면서 LA 브랜치용하고 버지니아 브랜치용 두 개를 다 같이 샀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금액을 따로따로 나눠서 147불 54불은 LA 브랜치를 여기 클릭하시고 이제는 고르시면 됩니다. LA 브랜치용으로 델리버리를 이쪽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똑같은 오피스 서플라이지만은 버지니아 쪽으로 델리버리를 해줬다면 우리는 여기 버지니아를 선택해 놓고 금액은 985불 25전 이렇게 따로따로 같은 한 줄에 합산해서 쓰지 마시고 따로 해놔야만 나중에 우리 회계장부의 리포트가 버지니아에서 얼마 오피스 서플라이를 사용을 했고 LA에서는 오피스 사이를 얼마의 경비가 나갔는지를 정확하게 회계 정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으로서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사용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는 이제 다 수표 발행은 더 하지 않겠습니다. 1번 클래스에서 그렇다면 여기에 가셔서 맨 밑에 보이시는 데에서 Save and Close를 하셔서 닫아버리시면 되겠습니다. 복습 삼아서 다시 한번
투자금을 받아서 뱅크에 입금을 하는 것 문제를 풀겠습니다. 엑서사이즈 1의 6번째 문제입니다. 플러스를 클릭하시고 뱅크 디파짓 other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퀵북스에서 두 가지 버전의 왼쪽 메뉴가 뜰 수 있는데 두 가지 버전의 왼쪽 메뉴가 뜰 수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름과 위치만 달라지니까 지금 오늘 하는 작업에서는 전부 다 플러스 뉴만 누르시면 되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겠습니다. 뱅크 디파짓을 클릭을 해주시고 자, 이번에는 111 구자에다가 역시 디파짓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처음에 투자금 받았고 그 다음번에 에디슨사라든지 이런 다른 데에 써서 밸런스가 내려가는 것이 업데이트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이트는 1월 6일로 정식으로 바꿔주시고 received from 두 번째 투자자의 이름은 당연히 아직까지 등록이 안 돼 있었을 테니까 add new를 클릭하시고 두 번째 투자자는 마이클 로저스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 마이클 로저스라고 이름을 정해 주시고 타입은 아까 벤더라고 그랬죠. 이거 실수해 놓으시면 아주 귀찮게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꼭 타입 글자가 나오면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벤더를 클릭하시고 세이브 하신 다음에 여기 어카운트는 자 이번에 마이클 로저스의 투자금은 여기다가 어카운트 만든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만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어카운트에서 여기서 클릭을 해서 보면 무엇이 있었느냐면 이렇게 타입별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equity를 아까 만든 다른 때에 다른 사람의 투자금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느냐 가능하면 이름이나 이런 것을 같이 붙여야 되겠죠. 아 여기에는 우리가 equity 존 윌리엄스고 타입은 equity였구나. 오케이 이걸 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맨 위로 다시 가셔서 add new를 클릭하시면 아까 우리가 작업했던 add account 작업창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타입은 equity,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가서 타입을 equity를 고르시고 디테일 타입은 우리가 파트너스 equity를 골랐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스 equity를 고르시고 이름은 가능하면 이렇게 똑같이 equity로 시작을 해야 나중에 리포트가 equity 존 윌리엄스, equity 마이클 로저스, equity 케빈 최 이런 식으로 보기 좋게 리포트가 되니까 여기에다가 equity 마이클 로저스 디스크립션에는 간단하게 뭐 첫 번째 인베스트먼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적어 주셔도 좋고 그래서 여기는 타치하지 마시고 save and close 더 이상 만들 게 아니니까 save and close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페이먼트 메소드는 역시 수표로 냈습니다. 그래서 수표 번호는 6543 어마운트는 50만 불 역시 절대 코마 안 찍는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클래스는 어느 한 지점을 위해서 투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워놓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채워야 할 것을 비워놓는다면 나중에 리포트에서 그걸 다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써야 될 것인데 안 쓰고 잊어먹으신 것은 퀵북스가 체크해 주지만 안 써야 될 때 쓰신 것은 퀵북스가 체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에 여기에 가서 쓰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금 전체 회사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클래스를 비워놓는다. 이런 특별한 경우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다 채워주셔도 돼. 마지막까지 여기에는 50만 불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퀵북스는 50만 불일지 500만 불일지 더 모르니까 이렇게 계속 기다리고 있고 각 금액도 업데이트가 안 된 채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를 바깥에 아무데나 빈자리에 가서 클릭하게 되면 그때 인풋이 끝났구나 하고 퀵북스가 모든 내용을 업데이트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Save and Close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뱅크 디파짓 작업이 되겠습니다. 제 이메일을 여기다 써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자, 여기에 보이시는 제 이메일은 초이, 제 라스트 네임입니다. choistudy@gmail.com. 그래서 제 이메일은 이렇게 choicestudy@gmail.com이니까 질문이 있으시면 항상 choicestudy@gmail.com으로 적으시고 이메일을 보내시면 되고, 등록이 된 수강생들의 경우에는 웹사이트 quickbookskevin.weebly.com 좀 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quickbookskevin.weebly.com 여기로 접속을 하시면 거기에서 등록하신 학생들은 제가 수업에 패스워드를 드리면 그 패스워드를 사용하셔서 모든 내용들을 가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등록하지 않으신 학생들은 기본적인 것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이 웹사이트에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quickbookskevin.weebly.com입니다. 요거는 무효화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X로 여기서 닫아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 끝내지 않고 나가니까 without saving으로 끝내려고 하느냐 하니까 맞으니까 yes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번 수업 강의였습니다. 1번 수업에서는 우리가 퀵북스 무료 프로그램 설치를 하면서 대개 1시간 반 정도가 소비되기 때문에 1번 수업에서는 수업 내용은 상당히 짧습니다. 그리고 2번 수업부터는 더 내용이 많고 조금씩 더 1번, 2번, 3번 수업이 진도에 따라서 진행 속도도 조금씩 더 빨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왼쪽 메뉴가 지금 현재 퀵북스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접속을 하셨느냐에 따라서 왼쪽 메뉴가 다른 버전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업하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이 버전으로 나왔거나 혹은 다른 버전으로 나오셨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수업에서는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